그럼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DID 추정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데이터 1-1번 해볼까요? 다시 1번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패널 그룹의 아이디가 되고 여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시점 이렇게 있는 거죠. 0시점과 1시점. 그러니까 0시점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일 거고요. 1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티드 변수를 보시면 NJ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뒤에 가면 PA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NJ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트리트먼트 그룹이고 PA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정책의 수혜를 받지 않은 컨트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티드 변수가 여기서 이 트리티드 변수가 아까 앞에서 했던 그 TI라는 변수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1번이 두 번 나오면 0이 시점인데 모두 1. 그 다음에 2번이 있고 0이 시점이 있는데 모두 0. 이게 이제 PA, 이게 NJ, 이게 이제 트리티드고 이게 이제 non 트리티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아까 제가 TI라는 변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변수가 이제 이 트리티드에 해당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 변수는 이 변수입니다. FT는 여기서는 예제인데요.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는 고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트리티드가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 최저임금을 이제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올렸을 때 가령 고용량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어떤 지역은 최저임금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린 지역과 올리지 않은 지역을 보고 두 시점 간의 고용량의 차이가 있는가 보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DID를 손으로 계산하시려면 리그레션을 이용하지 않고 계산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DID는 y1t 마이너스 y0t 여기서 y1 마이너스 컨트롤 그룹의 두 시점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차이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려면 손으로 계산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계산 4개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y 변수가 ft거든요. ft if t는 이제 deal이고 and treated 됐죠? 요게 이제 y t의 시점 값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게 0이고 그러면 요게 yt의 0시점 값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y를 내리고 이제 0이고 0으로 바꾸면 이게 컨트롤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여기가 틀렸나요? 더블 이퀄러도 써야 되는 거죠.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한번 계산해볼까? 차이를 계산하려면 여기서 이걸 빼고 평균에서 이거에서 다시 여기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면 17.49 마이너스 17.04 대략 계산하겠습니다. 소수점은 제외하고 다음 다시 한번 컨트롤 그룹의 차이를 계산하면 17.65 마이너스 20.17 2.97이 되겠네요. 2.97가 2.97만큼 DID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역에 오히려 고용이 2.97만큼 증가한 거죠. 최저임금의 정책 효과는 고용을 2.97만큼 늘렸다라고 트리트먼트 효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리그레션으로 계산하시려면 앞서 이제 배운 대로 폴드 리그레션과 이제 패널 리그레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폴드 리그레션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죠. 이게 시간 효과, 그 다음에 요게 그 트리트먼트 여부 변수, 그 다음에 두 변수의 인터액션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하시면 이 인터액션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DID 2.97이라고 그랬죠. 제가 손으로 계산한 거와 거의 같은 값이 나왔어요. 2.97.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리그레션 모형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X 변수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X 변수들. 여기서는 BK하고 KFC. 이게 아마 조사할 때 무슨 이게 패밀리 로스터랑 패스트푸드점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당은 여기 있는 고용의 변화를 측정한 식당들을 보면 이 식당은 버거킹이고 어떤 식당은 KFC, 어떤 식당은 뭐 맥도날드 이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BK는 이제 그 버거킹이냐 아니냐, 그다음 KFC는 KFC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X 변수들을 추가로 추가했을 때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보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변수들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2.97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DID에서는 DID는 그 그룹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질성을 이미 통제하고 있어요. 그룹의 특성을 이미 통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가되는 X 변수가 시간 불변 변수, 이 두 시점 간에 변하지 않는 이 변수, 그러니까 BK라는 거는 버거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0시점에서도 버거킹이고 이 식당은 1시점에서도 버거킹이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변수들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변수들을 아무리 포함해봤자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 DID 추정량의 기본적인 가정은 시간 불변율적인 요인을 통제하고 있는 시간 불변적인 요인들을 아무리 넣어봤자 트리트먼트 이펙트하고도 무관해요. 단지 이제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바뀌는 경우가 뭐냐면 이 X 추가적으로 되는 X 변수가 시간 가변적인 X 변수일 때만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97 똑같죠. 추가적인 X 변수를 넣더라도 시간 불변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손으로 저처럼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풀드 리그레션, 패널 데이터를 풀링해서 리그레션을 얻을 수 있고 인터액션 텀의 코에피션트가 바로 그 코에피션트가 DID 추정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를 해석한다. 여기서는 결론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예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최저임금 임금은 고용을 늘리는가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예제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추정 결과를 패널 리그레션 모형, 제가 투웨이 픽스트 이펙트 모형이라고 하는데 투웨이 픽스트 이펙트 모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PS set ID 하시고요. 패널 리그레션이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TIT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이 변수. 이 변수는 제가 아까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렸습니다. TIT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데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데 모두 일단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책의 수위를 받고 nj면서 t 시점에 1 요 시점에서만 요 0이 1로 바뀌는 거죠. 1, 1. 나머지는 다 0. 그러니까 정책의 수위를 받으면 그 시점에서 받았으면 1, 받지 않았으면 0. 그러니까 이 그룹, 정책의 수위를 받은 그룹도 0 시점에서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여기는 1이에요. 0, 1, 0, 1 쭉 가다가 PA로 만나는 얘네들은 모두 0, 0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1, 0, 1 쭉 가다가 0, 0. 이 변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트리티드 1번이라는 변수 제가 모두 0으로 만들고 이 0을 1로 리플레이스 하겠습니다. 언제? 트리티드가 1이고 시점이 1일 때. 정책의 수혜를 받았을 때. 그래서 엑스레그하고 제가 2A 픽스트 이펙트 모형 추정했는데 그랬죠. 아까 앞에 10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FE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시간 타임 픽스트 이펙트가 될 것 같습니다. 2A 픽스트 이펙트 모형이고 이 변수의 코에피션트 바로 이 변수를
범위 변수니까 I 오퍼레이터를 쓰고요. 이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바로 2.97. 앞에서 추정한 것과 일치하죠. 2.97과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시간 효과가 되겠네요. 시간 효과. 그래서 여기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서로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의 효과는 그래서 이 2.97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의 추정치는 2.97이고 이건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실행의 처리 효과는 고용량을 2.97 단위만큼 증가시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최저임금이 유의하게 고용량을 증가시키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떤 리그레션을 통해서 저희가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이렇게 스타의 그 DIFF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도 똑같은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DIFF는 스타의 그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find it DIFF 하셔가지고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치하시고요. 찾으시면 되고요. 이게 어디 있나? 네. 여기서 잘 찾아보죠.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있네. 여기 중간에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찾아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FF 명령어를 쓰는 방법은 조금 비슷한데요. DIFF 이변수 그 다음에 피리어드가 P죠. Y 변수를 쓰시고 피리어드 옵션에 타임 변수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티드 옵션에 우리가 풀드 리그레션에서 사용했던 트리티드 변수,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이냐 아니냐, 컨트롤 그룹이냐, 그 변수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옵션 이름이고요. 이건 변수 이름입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다른 변수들이 있으면 여기다 무슨 공별량 옵션이 또 있는데 그건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참고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공별량이 없을 때는 Y 변수, 그 다음에 피리어드, 트리티드 옵션에 이렇게 해당하는 변수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보면 2.976 나오죠. 이 값이 저희가 원하는 이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DIFF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금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경우에는 이 시점이 두 개였어요. T와 0, T와 1. 그러니까 0 시점과 1 시점. 이거는 before 시점이고요. 이거는 after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after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꼭 두 개여야 되느냐? 시점이 여러 개, 멀티 피리어드에서는 이런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할 수 없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정책이 시행이 됐어요. 이때 이 시점에 시행이 됐어요. 근데 정책이 시행되기 전 시점이 T1, 3개나 있어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정책 시행 이전에 1시점, 2시점, 3시점이 정책 시행되기 전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이렇게 4개 시점이 있어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시점도.
지금까지 두 개 시점이라는 거는 가령 이런 것만 보고 3하고 4, 전, 직전과 직후 두 개만 본 거예요. 근데 왜 정책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계속 나타나니까 어, 그 이유도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그 이유 시점도. 근데 기본적으로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전 시점과 후 시점을 비교하는 건데, 그러면 전 시점이 벌써 3개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시점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연구자가 판단하는 일입니다. 가령 저 같으면 그냥 T3 시점, 가장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상태하고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시점을 비교하게 될 것 같아요. 굳이 1시점과 뭐 2시점을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멀리 있는 시점하고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는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서 좀 여러 개 시점이 있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멀티 피리어드 패널에서의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해 볼까요? 가령 7년간 패널 데이터가 있고 1부터 3시점까지는 비포 트리트먼트 시점이고 4부터 7까지는 애프터 트리트먼트 시점이다. 그리고 트리트먼트는 Y 변수는 임금이 되고요. 임금이 되고 트리트먼트는 트레이닝, 잡 트레이닝 여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 정책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서로 같아요. 아이디어는 이 풀링 리그레션을 쓴다 그러면 시간, 시간이 여기는 현재 가령 7개이기 때문에 가령 제가 전부 다 쓴다고 생각하고요. 요거 제외하지 않고 다 쓴다고 가정하고요. 시간이 7개이기 때문에 6개 더미 변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7년이니까 그중 한 개를 뺀 6개 더미 변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터액션 텀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인터액션 텀은 각각의 그 시간하고 트리트먼트 여부 변수를 곱해서 지금 근데 이제 시간이 6개이기 때문에 1을 베이스로 놓으면 2부터 7까지 이렇게 놓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변수하고 트리트먼트 변수와의 곱한 변수로 인터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앞에서 배웠던 TI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불변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패널 고정 효과에 해당하는 그게 TI로 잡아줘도 돼. TI로 패널 고정 효과 부분을 TI로 잡아주면 이제 요게 TI가 되고 요게 시간이 되고 요게 그 인터랙션 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추정해서 요 인터랙션 앞에 코에피션트가 트리트먼트 각 연도와의 트리트먼트 각 연도에서 발생하는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S1-2번 데이터를 한번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인터랙션 변수를 제가 직접 먼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T2 잡, 그러니까 T1이 지금 베이스이기 때문에 2번부터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T2 잡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I2T가 뭐냐면 I2T가 T가 2면 1, T가 2가 아니면 0이라는 더미 변수를 얘가 만들어줍니다. I2T가. 그 다음에 곱하기 이 잡 트레인 변수. 잡 트레인 변수가 이제 여기서는 요 TI라는 변수거든요. TI라는 그 두 개를 곱해라. 그 다음에 T3 잡은 T3T 곱하기 잡 트레인 변수. 이런 식으로 7번까지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각 패널 그룹의 이질성이기 때문에 패널 그룹들의 고정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미 변수 만들어줘도 되겠죠. 더미 변수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4번, 네 번째 강의할 때 배웠는데 A-leg, 다른 명령을 써도 됩니다. 이 식을 추정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A-leg을 썼는데요. A-leg을 쓰고 여기서 이제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요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부분이 바로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인터액션 변수들을 모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T 스타. 왜냐하면 T하고 요 번호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테타에서 변수를 추격하는 방법 스타를 쓰고 T 스타 곱하기 언더바 잡. 이 변수들을 모두 다 사용해. 이 인터액션 변수들을 모두 사용해라.
그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 패널 그룹 그 고정 효과는 포함한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의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T1을 시점하고 비교한 결과예요. 1시점과 비교했을 때 2시점과 3시점은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1시점, 2시점, 3시점은 어차피 정책이 없었던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세 시점 간에는 정책의 효과라는 게 당연히 존재할 수 없겠죠, 상식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정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4시점부터는 되게 많은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 유의하고요. 무슨 말, 4시점부터는 1시점에 비해서 정책의 효과가 이만큼 발생한다. 1시점.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이렇게 유의하게, 파지티브하게 발생한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정책의 효과를 이 비포 시점이 이렇게 3개가, 1시점, 2시점 한 3개가 있으면 어느 시점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거야? 여기서는 1시점과 비교해서, 1시점과 비교해서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1만큼 증가한다. 이거는 5시점에서는 1만큼 증가하고, 6시점에서는 0.9만큼 증가하고, 7시점에서는 1.03만큼 증가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나는 이게 1시점이 아니고 가장 직전 시점인 3시점과 비교하고 싶다. 이 정책의 효과가 각 시점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들이 하실 때 3시점을 하시려면 여기서 요걸 안 만들면 되겠죠. 요걸 만들지 말고 generate t1은 잡을 만들어 t1에 대해서 이 변수를 만들고 거기서 여기서 입력하셔야겠죠. 여기서 t1이 들어가고 t3가 빠지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걸 T3를 기준으로 베이스로 해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의 효과 역시 30점과 비교해서 40점이 어떻게 되고 50점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한 요거 T2부터 T4까지 변수 추정 계수는 이제 특히 4부터 5까지가 바로 트리트먼트 이펙트, 각 시점에서의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0점과 40점 간의 에버리지 트리트먼트에 대한 가설은 무엇이? 아까 30점이 직전 시점이라고 했거든요. 직전 시점과 직후 시점의 AT에 대한 가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가 가설 검정은 그러니까 이 T4 시점은 1시점과 비교한 거고 30점은 1시점과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얼마이냐. 이 두 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그러니까 4시점에서 1시점을 빼준 값, 그럼 30점에서 1시점을 빼준 값이,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지 가설 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예 30점을 처음부터 빼고 1시점, 2시점, 4, 5, 6, 7 이렇게 놓고 리그레션을 돌려도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가설 검정을 하시려면 여기서 기억하기에는 이 명령어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틱 테스트 명령을 쓰시고요. T3 자 equal to T4 자 이 두 코에피션도 서로 같은지 가설 검증을 다르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점에 비해서 40점이 정책 효과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더 크다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 일시점을 기준으로 한 값이긴 하지만 서로 다르다면 이게 이건 이제 서로 다르다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걸 차이를 계산하려면 이게 링컴이라는 세트의 명령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T3 자 이렇게 차이를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0점과 40점을 비교하려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인지 이 두 시점의 더미 변수의 이 인터랙션 변수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30점과 40점의 30점과 40점 간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입니다.
왜냐하면 3시점이 바로 직전 시점이고 4시점이 직후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두 시점을 비교하고 싶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DID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패널 리그레션에서 조금 더 한 10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패널 리그레션에서 오차항에 대한 가설 검정이다. 오차항에 대한 가설 검정. 패널에서는 오차항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패널 리그레션에서는 베링 인터셉트 모임에서는 XIT 플러스 UI 플러스 EIT 이렇게 오차항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차항을 이제 고정 효과로 보면 확률 효과 보면 이 시간 가변적인 오차항은 이제 항상 확률 변수로 보는 거고요. 이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이고 이거는 확률 변수로 보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 U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U하고 이 두 개의 오차항에 대한 두 개의 오차항이 적절한 오차항이냐에 대한 가설 검정. 가령 이거는 고정 효과로 보는 게 적절한지, 확률 효과로 보는 게 적절한지, 이거는 어떤 오차항의 어떤 시간적 T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는지, 동분산성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설 검정. 오차항이 지금까지 이제 추정은 모든 이런 오차항이 정상적인 오차항이라고 가정했는데, 가령 정상적인 오차항인가에 대한 가설 검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링 인터셉트 모형에서는 오차항 UI를 포함하고 있고 그룹 헤테로지니티를 통제할 수 있다. 가령 고정 효과로 본다 그러면 고정 효과가 UI가 0이라면 고정 효과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패널 배치에 대해서 고정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고정 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풀드 OLS UI가 빠진 모형을 추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그 하시고 고정 효과 하시면 여기 제일 밑에 바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밑에 바로 고정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F테스트 UI가 모두 0이라는 가설을 F테스트 하면 규모가설 기각기 0.05보다 작기 때문에 0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 효과하고 풀드 OLS 고정 효과가 없는 모형 UI가 없는 모형을 추정할 때 어떤 게 더 적절하냐 고정 효과 모형이 더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항 UI를 확률 효과, 확률 변수로 가정하는 경우, UI를 확률 변수로 랜덤 베리어블로 가정하는 경우, 이 확률 효과의 모형의 유의성은 이 UI의 분산이 0이냐 아니냐를 가설 검증하게 됩니다. 분산이 0이면 UI가 모두 같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패널 그룹에 대해서 1번, 2번에 대해서 UI가 모두 같으면 분산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베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비질성의 베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효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확률 효과 모형의 유의성은 이 UI의 분산이 0인지 아닌지를 가설 검증합니다. 만약에 0이면 굳이 확률 효과 모형을 추정하지 말고 풀드 OLS로 추정하면 됩니다. 그냥 UI가 없는 모형을 추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들이시고 PS셋을 하시고 확률 효과 모형을 추정하시면요. 이 확률 효과에서 확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확률 효과의 유의성을 가설 검증하시려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use p 데이터 11-2번 PS셋 id 2요. 다음에 extract ln wage pl exp annual black re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한번 확률 효과 모형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GLS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확률 효과 엑스트레그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확률 효과 모형을 추정한 GLS 방식과 ML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GLS 방식에서는 이 확률 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요거에 대한 가설 검증 경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걸 나오게 하려면 요걸 다시 한번 카피해서 제가 아래로 내리고요. ML이라고 옵션을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ML이라고 옵션을 주고요. ML이라고 옵션을 주면 제일 밑에 이 시그마 U가 0인지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LR 검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검정 결과가 바로 확률 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가설 검정이 됩니다. p-value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분산이 0이 아니다. 확률 효과가 유의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 그 xtest라는 명령을 쓰면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xtest 0번 그리고 xtest 1번이라는 이 두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귀무가설을 A0에 해당하는 variance ui가 0인지 가설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이게 이 명령어가 find it, xtest 이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find it, xtest 1번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최근에 보니까 이게 더 이상 available 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삭제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xtest 0번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요. xtest 1번만 여전히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test 1번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test 0번 나와요. 제가 옛날에 다운로드 받은 거라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없고 최근에 사용하신 분들은 xtest 1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test 1번 여기서 xtest 1번이라고 제가 한번 쓰면 이거 먼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네, 결과가 안 나오죠. 이제 결과가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요걸 추정한 다음에 지금 이 명령어를 썼거든요. 근데 MLE 옵션을 쓰면 이 명령어는 실행이 안 돼요. 반드시 이 GLS, 아까 제가 MLE에서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MLE에서는 그 결과가 이미 그 마지막 가설 검정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건 뭐냐면, 요때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신 다음에, 다시 이걸 사용하신 다음에, 그때 xtest 1번을 사용해보자. 그러면 요걸 추정한 다음에 xtest 1번을 쓰면, 확률 효과 유의성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빨리 하시고 이게 무슨 에러가 나네요? 이게 갭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패널이 갭이 있어서 에러가 나네요. 이게 타임 갭이 있는 패널에서는 타임 갭이 있는 패널 데이터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네요. 여기를 보니까 잠깐만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타임 갭이 없는 데이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데이터를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저도 다 해보진 않아서 USP 데이터 11-1번 11번을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sset company year 이렇게 여기까지 tsset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데이터는 타임 갭이 없거든요. 한번 제가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tlag invest m value k-star i 라고 하시고요. xtest 1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엑스테스트 결과가 지금은 나오거든요. 아마 타임 갭이, 패널 데이터가 타임 갭이 있으면 엑스테스트 1번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잠깐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엑스테스트 1번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테스트 1번의 결과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메리언스 U가 0인지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게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억한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MLE 추정 결과하고 일치해요. 근데 이제 엑스테스트 1번에는 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시리얼 코릴레이션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오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오차항. 마지막에 있는 오차항이 우리가 자기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추정했거든요. 근데 과연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상관에 대한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개 자기 상관이 있는지 이 모형을 얘가 추정해서 이 로가 0, 요 값이 0이면 t 시점하고 t, 여기 틀렸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올 텐데요. 이 i t-1입니다. t-1이고요. t-1 시점과 이게 0이면 서로 일개 자기 상관이 없는 거고 0이 아니면 일개 자기 상관이 있는 게 되거든요.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으면 일개 자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귀무가설을 기억하면 일개 자기 상관이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설 검정이 바로 여기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리얼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시간 가변적인 오차항의 일개 자기 상관을 가설 검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에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타임 갭이 있으면 일개 자기 상관이라는 자기 전 시점의 값하고 비교해서 이 시리얼 코릴레이션을 보는 건데 타임 갭이 있으면 갑자기 건너뛰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이 가설 검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리얼 코릴레이션 가설 검정. 그래서 일개 자기 상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그래서 아까 그 에러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설 검정의 결론은 이 베리언스 U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설 검정은 MLE 검정으로 굳이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꼭 엑스테스트 1번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엑스테스트 1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개 자기 상관 여부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가 추가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테스트 0번은 예전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지금은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엑스테스트 0번이 더 이상 안 나와요. 더 이상. 옛날엔 이게 나왔거든요. 한번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6차 강의 때는 멀티레벨 리그레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